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부터 천자문 수업을 한번 해볼게 하는데요. 천자문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고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천자문 책 저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나라 무제가 명나라의 명을 받고 주흥사가 저술한 책이라고 되어 있고요. 명을 받은 주흥사가 고심 끝에 하루 만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려서 백수문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보통 천자문은 하늘천으로 아시는데 시작이 하늘천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글씨가 총 천자입니다. 그래서 네 자씩 되어 있어서 네 자가 하나 구로 이루어지고 대구로 구성되어 있어 두 줄씩 총 8자씩 짝구가 되는데 저희 추구에서 보다시피 대구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총 259자니까 259 곱하기 4 하면 천자가 되죠. 중복되지 않은 글자를 가지고 문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천자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8자씩 한 강의로 만들어서 총 125개의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한자 자원 풀이와 네자로 된 문장이니까 마지막에 낮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천자문도 추구처럼 사자수학처럼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조금 봐드릴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 오늘 배우실 게 천지현황 우주홍황인데 여기는 다 구절들 아시죠? 우리가 하늘천 따지 노래 아시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두루왕 지부집주 널보렁 거칠왕 많이 들어보셨는데 여기 넘어가면 모르시죠? 그래서 노래 성덕은 하지 않고 설명 위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대면을 하면 이렇게 노래하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설명으로만 자원 설명하고 그다음 뭐 문장 설명하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시면 하늘천부터 보시면 일단 해석이 하늘천 땅지 거무련 누루왕이니까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라고 해서 하늘 검고 땅은 누르며 라는 한자예요. 겹치는 자 하나도 없죠? 하늘천을 좀 보시면 하늘에다가 큰 데에서 사람이 대자로 딱 서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늘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한자가 되고요. 땅지를 하게 되시면 이제 땅지는 앞에 흑토를 쓰고 뒤에 있는 한자가 뱀녀인데 꽈리를 틀고 있는 뱀 모양을 그린 한자래요. 그래서 땅에 뱀이 있다라고 해서 땅지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 검을 한자를 보시면 하늘에 검은빛, 구름빛, 구름 모양 이렇게 해서 검은 하늘을 상징하는 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짝꿍을 보시면 하늘은 검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검다, 검부스름하다, 회색 빛깔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흔히 아시는 누르 황자는 노랗다인데 이 위에와 아래가 바로 빛광의 변형자입니다. 빛광의 변형자에다가 밭전을 가운데 썼으니까 밭에 빛이 무슨 빛이야? 누름빛이야. 그러면 밭이 있는 곳은 어디야? 땅이야 라고 해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조금 더 우리는 심화 과정으로 보시면 사자소학이나 추구처럼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보시면 하늘과 땅과 검다, 누르다인데 먼저 하늘천을 좀 구분을 보시면 하늘은 양을 상징하고 지는 음을 상징한다고 해서 하늘은 아버지를 상징하고 지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사자소학에도 아버지를 상징한 하늘은 높고 땅은 두텁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천지가 교감하면 만물이 변화하여 초목이 번성하고 임금과 신하의 뜻이 서로 맞으면 도가 통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늘과 땅의 자연 조화로 천자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아시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리연 낮자를 외우시고 이런 뜻이 있구나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두 번째 구절도 짝꿍을 테니까 한번 보죠.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우주홍황이라고 해서 지부자를 보시기 전에 지부, 집주 똑같은 집이지만 해석이 달라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넓으렁, 거칠렁, 넓다, 거칠다. 그래서
우는 넓고 주는 거칠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낮자가 돼야 우리가 해석이 되니까 낮자 공부 한번 해볼까요? 지우자를 보시면 집에다가 어조사 우자를 썼으니까 하나는 뜻을 담당하고 하나는 음을 담당해서 지우, 우리가 사는 집가보다는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크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집주자도 보시면 집주라고 해서 똑같은 집이지만 여기도 말미암을 유 발음이 주가 됐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말미암을 유자는 다른 자와 결합하면 주 발음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좀 이따 지부와 집주는 구분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널브렁자를 보시면 물수에다가 함께 공이니까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더니 홍수가 나더라 할 때 홍자예요. 성씨, 홍씨들이 쓰기도 하는 홍자죠. 그래서 넓을 홍자입니다. 마지막 거칠 황자를 보시면 위에 풀초 빼면 아래만 보면 물 넓을 황자인데요. 이걸 다시 다 파헤쳐도 됩니다. 거친 땅인데 위에 풀초, 아래 내천, 물, 그다음 가운데 망할망. 자, 풀초와 내천과 망할망이 들어갔으니까 거친 땅에 물을 조금 줘도 풀이 조금 잘 자라지 않다. 그 정도로 거친 땅이다. 옥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넓게 펼쳐지고 풀은 약간 있는 거친 땅,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해석을 보시면 이제 이 우자와 주자를 좀 잘 보세요. 우는 사방 상하, 동서남북 상하를 상징하는 우로 봐서 은하계로 봅니다. 위를 해요. 주는 인간 세상을 보고요. 우는 공간이라고 보고 주는 시간이라고 보는 경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와 주가 만나야 우리가 우주,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사는 공간과 시간이 다 포함되게 됩니다. 이 공간과 시간을 상징하는 우주가 우리 인간이 우러러 천문을 관찰하고 굽어 지리를 살펴서 이와 기의 자연스러움을 알고는 상하, 사방, 고왕, 급내의 원리의 틀을 주목하여 우주라고 하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 세계의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우주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라는 공간이 넓고도 넓고 거칠고도 거친 세상이다라고 해서 우자가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넓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주자는 인간 세계를 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육지, 지구 이걸 거칠다라고 표현하는 아주 큰 뜻으로 천자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자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어떤 글자를 배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1월 영측 신수열장이라고 해서 1월 영측 신수열장 잘 보시면 이 신자와 숫자의 발음을 오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한자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보시는 날일자인데요. 날일, 달월, 찰령, 기울축 해서 첫 구절의 해석은 날일, 달월, 해와 달은 찰령, 기울축, 찾다가 기울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은 찾다가 기울다 해서 해일, 날일, 날마다 해가 뜨기 때문에 해일, 날이라고 해서 태양을 그린 글자죠. 두 번째는 달월은 달을 그린 글자가 되겠죠. 이건 너무 쉽고 찰령자를 좀 보자. 위에 있는 한자를 제가 여기다 써놨듯이 퍼져 있는 활 모양을 그렸다가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래에 그림명을 써서 이렇게 활을 펼치듯이 넓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릇에다가 많이 뭔가를 집어 넣었다는 뜻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퍼진 활 모양의 손, 퍼진 활처럼 큰 그릇, 그 큰 그릇에 찼다 해서 가득 차다인데 여기서는 날이라고 짝꿍이 되기 때문에 해가 찼다, 해가 떠올랐다, 해가 아주 환하게 하늘을 다 비추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울측자는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축성할 때 자주 보는데 날일 빼고도 기울측자인데요. 날일에다가 기울축을 해서 여기서는
기울기는 기울되 사람이 기우는 게 아니라 위에 날이를 쓰면 날씨하고 관계된 한자가 돼요. 그래서 날일, 시간. 그래서 뭐가 기울었냐? 달이 기울었다 해서 달과 기울 직절을 짝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떴고 졌고 달이 기울었고 떴다가 다시 점점 좀 없어지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구절이 하늘과 땅, 우주를 배우셨다면 그 우주에 존재하는 해와 달과 또 시간이, 공간이 움직이는 우리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계속 풀이하면서 이제 풀이가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해가 기울었다, 아니, 달이 기울었다, 해가 떴다. 1월 영축이라는 구절이 그 다음 등장을 합니다. 이걸 약간 좀 심화 과정으로 보시겠습니다. 해는 태양을 상징하고요, 불을 상징하고, 한낮이면 기울게 되고, 달은 반대로 음을 상징하고, 물을 상징하고, 보름이 지나면 기울죠. 기운다는 공통점은 다 있다가 없다가 반복하는 기상현상으로 보는 거죠. 천지은행에도 때에 맞추어 쥔태가 있다. 되었다, 안 되었다 한다라는 것이 1월 영측의 주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낮자 보시고, 아, 해와 달 이런 천문학적인 것들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원래 우리가 여기다 써놨다시피 별진, 떼신, 별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간지지 용진자 할 때 많이 보셨는데 원래는 별자리 한자입니다. 그래서 별진, 조개 껍질과 살을 그린 그림이어서 또 어디 보면 조개신 이렇게 되기도 한데 여기서는 정확히 별자리로 보시고 떼신자, 별이 때가 되면 떴다가 졌다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별진 대신 별자리를 표현하는 한자에서 별자리 신. 그다음 뒤에는 원래 그다음 뒤에 있는 한자는 별자리 수여서 우리 원래 잠잘 숙자로 아시죠? 그래서 별자리 수, 잠잘 숙이 별자리 수인데 잠을 잘 때 밤이니까 밤하늘에는 별이 뜨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면 좋겠고 집면 더하기 백사람 백자입니다. 집에 많은 사람이 잘 때 쓰는 숙자입니다. 집가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많이 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별자리 신과 별자리 수, 별들이 하늘에 펼쳐져 있다를 벌릴열과 베풀장, 베풀장이 벌릴장이 되니까 그래서 벌릴열자를 보시면 뼈 앙상한 알자와 앙상한 뼈 알자와 칼도를 집어넣어서 벌리다. 어떤 이 앞에 있는 죽은 짐승들을 칼로 벌려놓다라고 해서 벌릴열이 되는데요. 별자리들이 펼쳐져 있는 걸 강조하는데 한 번 더 펼쳐지게 표현을 다시 바꿉니다. 똑같이 베풀장을 당길 장, 펼쳐질 장으로 봐서 활을 길게 당기면 펼쳐지듯이 여기서 벌리다 벌리다 별자리들이 하늘에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수열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별자리가 약간 발음이 바뀐다는 거. 진 발음으로 하셨다면 신을 하셔야 되고 잠잘 쑥을 하셨다면 별자리 수. 그래서 별자리가 우리 동양에서는 28수로 하거든요. 그래서 별이 펼쳐져 있는 우주를 좀 오늘은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 보면 조금만 더 눈여겨서 들어가다 보면 땅에는 돌이 없는 곳은 모두 흙이죠. 하늘엔 별이 없는 곳이 모두 별자리입니다. 별이 각각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므로 별자리 수라고 하며 28수나 28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라는 주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찬잠은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시는 것은 할례서왕 추수동장이라고 해서 할례서왕 추수동장 배우시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찰한자를 배우시는데 찰한, 올레, 더울서, 갈왕입니다. 찰한 하니까 올레 하니까 추위가 차가운 것이 와요. 더울서 갈왕. 누가 갑니까? 더위가 가겠죠. 그럼 더위가 가면 또 뭐가 와요? 추위가 와요. 이제 하늘의 별자리, 해, 달 배웠으니까 우리의 우주 공간에 날씨가 변하는 구절로 이어지고 있는 거를 계시죠? 그냥 아무렇게나 천자문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의미와 흐름이 있으니까 그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잘 외우실 수 있습니다. 찰 한자를 보시면 이 얼음 빅면 빠지면 틈하라는 한자고요. 얼음이니까 그 집에 있는 틈 사이로 얼음바람이 들어오다 해서 춥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올레자 같은 경우는 보리맥자의 본자예요. 원래 보리맥을 지금 이렇게 쓰는데 원래 보리맥은 이 아래 있는 디저울 치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한자만 써도 원래 보리래자인데 지금은 올레로 쓰는데요. 유래를 좀 찾아보면 보리라는 것이 수확이 우리가 쌀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을 때쯤 추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중하게 오게 된 곡물이다 해서 우리한테 오게 되었다 해서 나중에 그 보리를 오게 되었다 해서 올레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맥자와 올레자의 유래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보리맥이고 이렇게 하면 올레예요. 근데 여기서는 올레만 하시고 보리맥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더울서를 보시면 찰 한자에다 이제 여기 보시면 날일 더하기 사람자니까 사람 위에 태양이 있으니까 덥겠죠. 더울서 그래서 우리가 더위를 피해서 가는 피서라고 할 때 쓰는 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항자를 보시면 뒤에 주인줄 쓰고 앞에 부분에 있는 한자가 여기에 보시면 걸어가다 라고 해서 자축거릴 척자죠. 그래서 자축거릴 척 더하기 주인줄을 써서 걸어가다 라고 해서 갈왕 이렇게 한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인주가 들어갔다고 해서 주 발음을 하지 않고 왕 발음을 하고 있으니까 살주자하고도 조심하셔야겠죠. 살주자는 앞에가 사람인 변만 붙으니까요. 그래서 갈왕은 자축거리다, 뭐 걸어가다, 주인이 가시네 이렇게 해서 갈왕 이렇게 해석하셔서 뭐 추위가 오면 더위는 가고 자연 현상을 그렸던 한자라면 그 다음 보십시오. 조금 해석을 더 보면 추위와 더위가 서로 미루어서 한 해가 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계절이 서로 이어져 춥고 더움의 두 기운이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라고 해서 천자문 시작을 우주와 천지 만물의 수냄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보십니다. 또 하나 이제 가을추, 거둘수, 겨울동, 감출장, 저장할 장을 보시는데요. 그러면 가을에는 거두어야 되고 겨울에는 저장해 두어야 그게 이치다라는 걸 배우는 거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저장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추 그러면 벼화 더하기 불화인데요. 벼화에 불화를 썼는데 왜 가을이 되는지 아십니까? 가을에는 모든 것들을 다 불화, 태운다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해서 다 건조를 좀 시켜야 됩니다. 겨울에 저장하고 먹으려면 수분기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을볕에 곡식을 말리는 것들을 불화로 표현을 했고요. 정말 가을 되면 우리 먹을 것이 많이 수확이 되는데 다 건조를 하죠. 감을 건조하면 곶감이 되고 물을 건조하면 무말랭이가 되잖아요. 모든 나물들을 채 썰어서 말리기도 해서 겨울에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렇게 말려야 된다 해서 불화를 쓴다고 합니다. 자, 거둘 숫자로 한번 보신다면 앞에 있는 한자가 넝쿨이라는 한자고요. 뒤가 칠복이니까 추수할 때 넝쿨은 제거하고 필요한 곡식들만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거둘 숫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겨울 동자도 보시면 천천히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그 시대. 이게 얼음이 얼면 절대 녹지 않는 그 시간. 그래서 겨울동은 얼음해야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하는 올림픽, 동계올림픽이라든지 겨울에 자면 동면이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한자인데요. 천천히 다가오는 얼음이 얼어가려고 하는 겨울을 상징하는 한자고 감출장자는 풀초 아래 착할장자인데 착할장 안에 감추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수, 신하, 창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신하, 어떤 신하가
이렇게 조각장, 나무와 창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저장해 두고 모아두고 감춰두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 김치독 묻듯이 풀로 위에를 살포시 덮어요. 그래서 감추다라고 하는 겁니다. 풀로 저장해 두다. 그래서 김치, 김장독을 연상하시면서 겨울에는 감추어야 된다.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저장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라고 다시 아까 추우면 자, 보십시오. 오늘 배운 거. 자, 가을에 일단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면 만물의 봄이 되면 비로소 소생하죠. 여름에는 자라고요. 가을이면 익고 겨울이면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만물이 성장하고 수확하고 저장하는 까닭은 모두 사계전에 순리며 우주의 진리이며 자연의 순리죠. 이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현대에는 이걸 지키지 않아서 자연이 거꾸로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있고 자연 재해가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정말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너무너무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 많은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자연에 버려져서 그 자연이 썩어서 우리가 깨끗한 것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게 하는 시기가 오겠죠. 정말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를 거역하는 순간 망하게 되죠. 자연이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천자문도 시작이 하늘과 땅, 우주, 계절,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오늘 배우셨는데 오늘 천자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배우시는 건 유녀성세, 율려조양이라는 한자를 배우시고 뜻도 좀 배우시겠습니다. 유녀성세, 율려조앙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유녀성세, 윤달륜, 나물려, 이룰성, 해세라고 써 있습니다. 윤달륜, 나물려, 이룰성, 해세. 남은 달로 윤달을 만들어 해를 이루고 라고 써 있는데요. 먼저 윤달류를 보시면 윤달이 무엇이냐라는 해석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한자만 보실게요. 문문 더하기 임금 왕자입니다. 옛날에는 윤달이 되거나 윤일이 되면 임금이 바깥 출입을 삼가고 집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문을 닫고 계신다라고 해서 윤달이고 요즘은 윤달이 되게 되면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수의를 준비하자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고 쉬는 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윤달이 뭔지는 좀 이따 마지막에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남을 여자를 보시면 밥식 더하기 나여입니다. 내가 먹던 음식들을 남겨놓다라고 남을 여인데요. 임금이 밥을 드시고 난 다음에 많은 반찬과 밥을 다 드시지 않고 남기면 임금을 모시는 시녀들이 궁중 여자들이 그걸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 음식을 다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아랫사람 생각해서 조금만 드시고 남겨야 그 아랫사람들이 먹습니다. 임금이 맛있다고 다 먹게 되면 아랫사람들이 먹는 양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밥을 남기다라는 뜻을 조금 인상적으로 외우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룰성자는 천건무의 장정정인데 장정정은 16살 이상인 성인 남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장정들이 다 컸다,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천건무 더하기 이룰성자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장정정이니까 이룰성자는 이 가운데 부분을 꼭 장정정처럼 횟수를 1획으로 쓰지 마시고 2획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관무, 장장장 하면 다 큰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해세자가 좀 어려운데요. 여기 그칠지하고 아래쪽을 합치면 걸음보가 나오고요. 나머지를 보면 지킬 숫자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지키다 내가 1년 내내 나라의 국경선을 잘 보초 쓰고 지키다 라고 해서 1년 내내 걸어 다니며 뭔가를 지켜내는 그런 군인을 생각하시면서 지키다 1년을 그렇게 채우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걸음을 걸으며 지키는 사람, 오랫동안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어때요? 해세. 자, 이제 좀 설명을 보시는데, 윤달이 남고, 자, 남은 윤달이 1년이 이루다라고 해서 오늘은
우주의 근데 계절이 아니라 시간 이야기를 하는 천자문입니다. 먼저 윤달을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천천히 얘기를 하려고 써놓는데요. 우리 여러분은 1년을 365일로 알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365번을 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365.2422를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아래를 버려버리니까 0.2421이 남죠. 근데 이 조그만한 이 날 수가 계속 겹치게 되면 이거를 반올림해서 0.25라고 봐요. 0.25가 4번이 남으면 일자가 되기 때문에 4년마다 1일씩이 남습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 하루를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2월 28일이 제일 짧으니까 거기다 하루를 넣어줘서 2월 29일.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2월 달은 2월 29일이 되는데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4년에 한 번 생일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월에도 그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달을 30일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29.5일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큼 모자라요? 0.5일이 남게 되죠. 그래서 1년이면 11일이 남고 3년이면 33일이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30일 정도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달을 쳐줄 수가 있죠. 그래서 3년에 한 번, 5년에 두 번의 윤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시면 작은 글씨로 윤달을 계산하는데 갑자기 5월이 다시 한번 5월이 돼서 윤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달은 없던 것이 생겨서 귀신들이 모른다 해서 그 달 수의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귀신이 모를 만한 일들을 좋은 일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은 거기서 행동 거치를 조심히 하고 조신하게 있는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윤달과 윤희를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여기를 보세요. 윤달이 남았죠. 지금 제가 윤달 남았다고 표현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윤달이 다 계산이 되어서 뭐가 됐어요? 1년에 이루는 과정의 하나의 부분이 되었죠. 그래서 남은 달로 윤달을 만들어 해를 이루고 3년에 한 번, 5년에 두 번의 윤달이 있는 해석법을 여기다 이렇게 문장에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세상 사는 데에 조화로운 음양을 보는데요. 법칙률, 법칙력, 고를조, 변량을 해서 이 법칙률자 6가지와 법칙여자 6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인간 세상이다라고 보는 글귀인데요. 법칙률은 앞에 있는 한자가 걸어다니다 뒤에 있는 건 분율이니까 자축거릴자는 사람의 행동을 상징하는 한자예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붓으로 다 기록하여 두다, 법칙을 정하여 두다 해서 율법, 율령할 때 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률력 보통은 등뼈를 그린 그림이어서 등뼈력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음악이라고 표현을 했던 한자입니다. 고를 조자는 뒤에 있는 한자가 두루 주운데 조발음을 하고 앞에 있는 말씀 한자가 뜻이 돼서 고를조 조화를 이루다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변양자는 뒤에가 햇살량이고 앞에가 언덕부의 변형입니다. 언덕부는 붓으로 가면 꼭 저런 모양이 되죠. 언덕에 햇볕이 비치고 있다 해서 변양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해석을 약간 보시면 여기에서 이 법칙률자를 양의 음이라고 음악에서 음률여자를 음의 음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육률은 양, 육년은 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악기의 음률을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듯이 만들고 만물도 그런 조화가 되어야 순행이 되어야 진짜 인간 세상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 현상이 우주가 하늘과 땅과 우주 안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사방과 음악과 이런 것들이 조화가 돼야 세상이다라는 큰 뜻을 지금까지 배우셨고 오늘 천자문 5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할게요. 오늘 배우신 한자는 운둥치우 노결위상이라는 천자문입니다. 운둥치우 노결위상. 자, 운둥치우라고 할 때 구름은 오를 등, 이를 치, 비우.
구름은 오를 등, 이를지, 비유라고 하는데요. 자, 구름이 올라 비가 이루게 되다라고 했습니다. 구름 자를 보시면 비유 더하기 말할 운자를 써서 아랫부분은 음을 담당하고 위에부분은 비유, 날씨를 상징하는 한자인데요. 보통 이 이를 운, 말할 운자는 우리가 추운 날 밖에서 일을 하면 기온 차이에서 입에서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 입김 나오는 수증기 같이 우리 날씨에서 그런 수증기들이 뭉쳐서 있는 것이 구름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 과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를등을 보시면 구름이 올라할 때 이 오를등이 우리가 보통 이 오를등을 생각할 때 다른 한자가 연상이 되시지요. 그 오를등자 필발머리에 콩도 있는 오를등자는 보통은 산을 올라간다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올라갈 때 쓰는 표현이라면 이 오를등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할 때 약간 쓰게 되는데요. 뭐 주가가 등락하였다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좀 약간 형이상학적인 그런 표현할 때 쓰는 경향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를등자는 좀 파자를 하게 되면 낮임자에다가 말말을 쓰게 되는데요. 말이 내가 말 위에 올라타다 그런 것처럼 위로 뭐가 올라타서 올라가듯이 그래서 약간 뭐 정확하게 구분하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올라갈 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구름이 올라가다인데 우리가 표현하는 필발머리야 콩두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야 하늘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더 이걸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구름이 올라가 비가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올라가 비가 되다 할 때 이를 치자를 보시겠습니다. 이를 치자는 일지와 칠복자가 결합한 한자네요. 그래서 이르다라는 한자가 이르고 칠복은 때리다라고 해서 어디에 도착하게끔 더 재촉하는 한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름은 오를 등 이를 치 이제 비유자인데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 이건 기본적으로 아시죠? 이 아래가 물방울로 보셔도 되고 물숫자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름이 올라가 비가 되다라는 비를 이루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용어에서 우리가 약간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냐면요. 비와 이 음양이 모여서 구름이 된다는 표현으로 본다고 합니다. 먼저 글을 보시면 산과 바다의 기운이 올라가 하늘의 기운과 교감하면 구름과 안개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비와 눈을 내리게 하고 바람과 우회를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산과 바다의 기운이 올라가 하늘의 기운과 만나는 거니까 산과 바다는 육지가 되고 하늘의 기운은 위 하늘이 되기 때문에 하늘은 양을 상징하고 육지는 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음양이 모이게 되면 구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글로 보시는 겁니다. 뭐 간단한 해석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런 주가 달렸다는 거. 그 다음 이슬을 보겠습니다. 자, 이슬로 맺을 결, 될 위, 설이상자인데 얘는 원래 할 위도 되지만 여기선 될 리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슬로 맺을 결, 될 위, 설이상. 이슬이 맺어서 서리가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오늘은 비유가 들어가는 한자들을 계속 보시는데요. 날씨하고 관계된 한자에 아래다 길로를 썼으니까 길가에 빗방울처럼 맺어져 있는 이슬을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맺을 결자를 한번 보시면 가늘실명의 길할 길자인데 이 길하다라는 표현이 좋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좋은 날 결혼을 하고 맺어주고 약속을 하고 뭔가 결실을 맺고 이렇게 되더라라고 해서 길한 날 맺음이 있다, 길하게 맺음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 보시면 될 위로 하셨는데 보통 할 위로 아시죠? 유래를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가 손톱조고요. 아래가 원숭이가 머리를 긁고 있는 모습이라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구나 해서 될 위도 되는데요. 문장을 좀 보시면 위할 위라는 해석으로도 되긴 하는데 그건 드문 일이니까 여기서 그냥 될 위, 할 위 두 개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여기는 될 위로 하셔서 이슬이 맺혀져서 서리가 되는구나로 보시는 겁니다.
자, 서리상자를 보시면 똑같이 또 날씨하고 관계된 한자를 배우시는데요. 비유에다가 아래 서로상자를 집어 넣으셔서 비가 서로 엉겨 붙었더니 수증기가 엉겨 붙었더니 빗방울이 엉겨 붙었더니 그래서 서리가 되었다. 우리 설상가상할 때 많이 보셨던 한자죠. 자, 그렇다면 이 노결위상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냐? 이슬이 맺혀져서 서리가 된다. 이슬이 맺혀져서 서리가 되는 건, 자, 아까 양기가 지나치면 흩어져 비와 이슬이 되고, 음기가 지나치면 엉기어 서리와 눈이 된다고 합니다. 초목이 비와 이슬을 맞고 자라고, 서리와 눈을 맞으면 시들고 떨어지는 자연현상을 오늘 배우시는 건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기는 어디가 돼요? 저 위쪽이 되고 하늘, 음기는 땅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하늘에는 비와 이슬이 있고 땅에서 이 서리와 눈이 엉겨 붙었다고 보는 거죠. 엄연히 말하면 눈도 하늘에서 내리긴 했지만 분명히 내리면서 비였는데 내리면서 눈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와 이슬은 양기 취급을 하고요. 음기로는 서리와 눈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천자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번 천자문 공부해 볼까요? 자, 오늘은 금생려수 옥출공간이라고 해서 금생려수 옥출공간 한번 보실게요. 자, 금생여수라고 했습니다. 쇠금, 날생, 고울려, 물수. 우리 고려, 고구려 할 때 려자죠? 화려하다, 려자입니다. 해석을 봤더니 금은 려수에서 나오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어떤 글의 해석인지 한번 보시기 전에 쇠금자는 위에 금자 모양의 아래 흑토와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금을 상징해서 땅속에 지금 금이 보이는 현상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생자를 보시면 흑토의 이쪽 부분에 있는 한자가 바로 초목의 잎 모양인데요. 새싹이 흙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또 그렸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고을려자를 보시면 이 고을려자는 사슴뿔 모양이에요. 위에가 사슴뿔 모양, 그 다음 아래가 사슴녹이어서 아주 사슴뿔이 화려하고 예쁜 모양을 그린 한자입니다. 물수는 뭐 다 아는 글씨죠. 그렇다 보면 자 보십시오. 금은 려수라는 강에서 생겨났다라고 해서 어떻게 이런 글씨들 뭐 낮자는 정말 오늘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이 고을려 려수가 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지요. 자, 려수는 중국 형남에 있는 강인데요. 거기서 금이 많이 생산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금이 보통 3등급이 있는데 이 여수에서 나는 금은 최고의 등급인 황금, 황금이 많이 났겠죠. 그래서 1등급은 황금이고요. 2등급은 백금이고요. 3등급은 적금이어서 우리가 금 사실 때 그래서 황금, 노란 황금들을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금의 상등급이 이런 거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 중국 형남 지방에 있는 여수강에서 나오는 금들이 상당히 비쌌다는 거, 좋았다는 거 이거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 구수록자, 자, 옥출곤강입니다. 옥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곤강에서 나왔는데요. 구수록자도 보시면 구슬을 깨워놓는 모습인데 거기에다 구슬 모양이라는 이 점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만 붙여서 임금왕하고 구분을 한 글씨고요. 날출자도 보시면 보통 매산이 2개 있는 줄 아는데 그런 한자가 아니에요. 입 벌릴 감은 땅이 입을 벌리다 라고 그림을 그렸어야 땅이고요. 위에다가 이렇게 싹이 난 모습의 한자를 써서 쌍날처를 그려서 땅이 입을 벌리는 것처럼 거기서 싹이 나오더라 해서 나오다 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산하고 관계된 한자가 아니라는 걸 꼭 유념해서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여기 뇌곤이라고 해서 산 이름 곤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연히 산이 들어가고 아래다가 맞곤 첫 번째 곤이라 해서 산 중에서 제일 큰 곤륜산의 곤자입니다. 그러니까 맞이 1등이다. 제일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한자를 보시면
매강인데 똑같이 매이긴 한데 위에 있는 한자는 그물망의 변형이고요. 아래다 매산을 써서 매사는 뜻을 주고 그물망의 발음이 강발음으로 변한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곤강은 산 이름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해석을 좀 보시면 구수록, 날출, 매산, 매강이니까 옥이 곤강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곤강은 또 어디냐? 곤륜산을 뜻하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대단한 옥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화씨지벽이라고 하는 고사성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초나라 화씨가 옥돌 원석을 발견을 해서 초나라 왕 여왕에게 바쳤는데요. 옥이 아니라 돌이다 라고 해서 거짓말했다고 해서 두 번이나 왼쪽 다리, 오른쪽 발을 다 잘라 사흘 밤낮을 울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문왕이 듣고 그 원석을 다듬어 천하에 둘도 없는 보물이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진나라 왕이 그 옥을 많이 탐내서 성과 바꿔준다고 했는데 그 성하고 바꿔준다고 옥을 보자마자 또 옥을 빼앗아 가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왔다고 해서 완벽이라는 고사성어에 나오는 그 옥이입니다. 나중에 진나라 왕이 그 이사가 이 옥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옥새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 옥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곤륜산에서 만든 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은 곤륜산에서 나온 옥이 최고로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정리를 하면 자, 금은 여수에서 나온 금이 최상 등급이고 옥은 공강에서 나온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천자문 글귀를 배우셨습니다. 천자문을 낮자낮자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의미 아시니까 좋죠? 구독 버튼 누르시면 또 다른 천자문 한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